저는 올해 60 중반입니다. 얼마 전까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90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곁에 있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전화만 하면 너 언제 오니? 나 혼자 있으니 적적하다 하셨거든요. 처음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효도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잘 모셔야지. 저녁상을 같이 차리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웃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시고 사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니? 국은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니?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렇게 살아? 처음엔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니 마음속에서 화가 쌓여갔습니다. 내가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나름 맛있게 끓였는데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는 늘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상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이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점점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더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더 외롭다고 하실까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따로 살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리운데 가까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 효도하려고 시작했는데 서로 상처만 남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말 부모님이 까다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인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 때문에 생긴다. 자식은 기대합니다. 내가 모시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겠지. 내가 효도하면 어머니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커도 내 자식은 내 말 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식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어머니의 아이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약해집니다.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저 불만이 많다고만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데 왜 가까이 있으면 더 힘들어질까요? 효도를 하려는데 왜 서로 상처만 남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3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어머니가 제 세상이었습니다. 항상 밥 차려주시고 제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네가 이렇게 사니 늙은 나도 고생이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어머니의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더 벌어와라. 친구 아들은 집도 해줬다더라. 네가 있어서 내가 더 힘들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데 정작 저는 늘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성인이 아니라 늘 부족한 아이, 실망스러운 아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가끔은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불효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된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내가 낳은 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머리로는 이제 다 큰 성인이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자꾸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밥은 잘 먹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끝없는 걱정이 쏟아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라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때로는 질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 속에 늘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책임과 자유가 늘 충돌하니 함께 살면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친구 만나고 일하고 세상과 연결될 길이 많았지만 지금은 집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모든 관심과 기대가 쏠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네가 나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은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느라 하루가 버겁습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사회에서 경쟁하며 돌아오면 집은 쉼터여야 하는데 부모님의 불만과 잔소리가 쏟아지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사랑의 언어로 이어지지 않고 원망의 언어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고, 자식은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둘 다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집착,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다는 집착,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면서 끝없는 갈등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40이 넘었지만 내 눈에는 아직 철없는 애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가 철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엄마 역할에서 못 벗어난 거더라고요. 이 고백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이상하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씩 돌봐드려야 할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길을 가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도 누구의 족쇄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가족 갈등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폭발 직전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인정도 받는데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 자존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속으로 자책하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든 날이면 그 엄마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아기 취급받는 게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대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겁니다. 싫으면서도 그립고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붙잡히는 양가 감정. 이 모순적인 마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의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지요.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집착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상처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만큼 그 상처는 더욱 깊고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내 마음의 모순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라는 것. 왜 나는 이렇게 모순적인가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양가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품에 기대고 싶구나.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급격히 가벼워집니다. 숨이 조금 트이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뒤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지만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억지로 마음을 억누르던 순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더 이상 내 존재를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중심이 잡히는 순간입니다.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의 등불이 바로 이 순간 빛납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힘,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꾸짖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모의 말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나를 비판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라고 속으로 3번 말하기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분노나 서운함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한 부모의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부모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 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즉시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감정을 조절할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부모에게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달라는 기대를 품으면 이해받지 못할 때 상처가 커집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오늘 부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단 한 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인정만 해도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부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다정함을 실천해 보세요. 짧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또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내 마음에도 평온을 가져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부모와의 갈등은 점차 힘을 잃고 나 자신은 마음의 중심을 지킨 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원칙을 매일 반복하면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숨 고르기, 자기 확인 기대, 내려놓기, 짧은 다정함은
그날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색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와의 갈등에서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당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될 차례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보여도 내 감정을 휘두르게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나 기대가 나를 흔들 때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으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속으로 선언하기. 단 30초라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고 부모의 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직장, 육아 등 작은 일상 속에서도 내 선택으로 움직이기를 연습합니다. 오늘은 내가 점심 메뉴를 정한다처럼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하세요. 그 선택들이 쌓이면 부모에게 흔들리던 마음도 점점 단단해집니다. 또 한 가지, 부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즉시 기대하지 않기 연습을 해보세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부모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가 전보다 다정하게 웃거나 작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감사함과 기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부모와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면 부모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온할 때 부모의 잔소리도 잔잔히 흘러가고 작은 친절에는 마음이 열립니다. 내 안에서 생긴 변화가 부모에게 전달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부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선택과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 작은 한 걸음이 모여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부모와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갈등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내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화가 나거나 서운함이 치밀 때 내가 마음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상황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대를 던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나는 내 마음을 선택한다고 선언하세요. 단 몇 초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평온이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면 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온을 유지하면 부모의 잔소리나 행동도 그만큼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감정을 지키는 순간 부모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갈등의 강도는 줄고 상처가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오해, 반복되는 답답함 속에서도 당신은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나는 내 마음을 선택한다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와의 관계, 갈등,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면 내일의 나는 조금 더 자유롭고 평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떠오르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